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슈퍼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산대로 같은데 가보면 진짜 널린 게 슈퍼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차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산 슈퍼카는 없는 걸까? 이런 아쉬움이요. 오늘은 그래서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한 슈퍼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슈퍼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차입니다. 드 마크로스 에픽 GT1. 이름만 들으면 수입차 같죠? 심지어 캐나다에서 탄생했고 캐나다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설계와 개발을 한국인이 주도했으니까요. 허자홍 씨죠. GS그룹의 창업자인 허만정 회장이 증손자이자 지금은 H 플러스 에코의 대표이사입니다. 내연기관 슈퍼카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은 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데요. 외신들이 한국의 슈퍼카라고 소개할 만한 차를 만들어준 중요한 인물입니다. 드 마크로스의 탄생은 약간 영화 같습니다. 허자홍 대표는 평소에 클래식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허자홍 대표는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허자홍 씨 마음에도 한국산 슈퍼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죠. 허 대표는 그래서 직접 드 마크로스의 스케치를 구성하고 제작까지 주도했다고 합니다. 드 마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캐나다의 전문 업체인 멀티매틱이 담당했습니다. GM, 포드와 같은 북미 자동차 제조사에 서스펜션 같은 부품을 납품하고 F1 머신에 사용되는 댐퍼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획과 제작 관련된 업무는 모두 한국의 드 마크로스가 맡아서 했고요. 허 대표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드막 레이스카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겠다는 꿈을 키웠고 그렇게 태어난 게 에픽 GT1입니다. 이게 예전에 볼 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디자인 느낌이 있네요. 나름 데뷔 무대도 화려합니다. 2011년에 두바이 모터스에서 데뷔했고 2012년에는 굿 우드 페스티벌에 출품됐습니다. 같은 해에 쿠웨이트 자동차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나스카를 사랑하는 설계자답게 엔진도 나스카 레이싱에서 사용하는 걸 장착했습니다. 5.4L V8 슈퍼차저 엔진하고 6단 수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845마력, 최대 토크는 75.5토크에 달합니다. 달리기 성능도 놀랍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 제로백은 무려 3.1초에 달합니다. 지금 나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성능이죠. 레이아웃은 미드십 엔진의 후륜구동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차체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모노코크 차체를 사용했고 서스펜션 같은 주요 부품들도 알루미늄을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체 중량을 1450kg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생산은 대량으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수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영국의 노블 오티모티브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고 보니까 느낌도 꽤 비슷하네요. 사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드 마크로스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탑기어 코리아에 등장을 하면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영상인데요. 와, 진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사운드죠. 그런데 탑기어 코리아 방송 이후에 대파 사고가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차의 가격이 16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꽤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 년 동안 소식이 뜸하다가 2016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영암 서킷에 등장을 했는데 허자홍 대표랑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과 연계한 고성능 튜닝카 개발 방안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관련 설명을 하려고 허 대표가 GT1을 들고 나온 거죠. 2016년 소식이라 최근에는 관련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는데 작년 7월 기사가 있더라고요. 삼포지구 2단계 개발을 위해서 목포 도시가스 주식회사를 유치했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2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게 미래형 자동차 튜닝 사업이고요.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튜닝 부품 기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슈퍼카가 비록 슈퍼카 생산이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자동차 산업 일부분에 일조하게 됐으니 나름 의미도 세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고성능 슈퍼카가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 규모 정도면 슈퍼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성능 스포츠카 정도는 나와줄만 하잖아요. 아쉽게도 내연기관 스포츠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던 스팅어도 올해 단종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비록 내연기관 슈퍼카는 없지만 친환경 슈퍼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요. 정의선 회장이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그렇지만 슈퍼카에도 진심인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두 가지 갈림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죠.
거죠. 내연기관 슈퍼카와 친환경 슈퍼카 그 중에서도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수소 슈퍼카 비전 FK가 그 주인공이고요. 현대차그룹이 계획하던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포츠 쿠페, 미드십 스포츠카, 슈퍼카 이 4가지 프로젝트 중에 스팅어가 나왔고 스포츠 쿠페와 미드십 스포츠카도 개발 중이고 이제 슈퍼카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제대로 된 슈퍼카를 내놓는다면 그것도 전기 슈퍼카를 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내 포착 사진이 미친듯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오게 된다면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가 처음 만드는 슈퍼카잖아요. 국산 슈퍼카이기 때문에 다른 슈퍼카들보다 국내에서 접하기도 훨씬 쉬울 거고 그래서 아마 실물 포착 이슈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외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거고요. 동시에 국내에선 또 여론이 갈라질 겁니다. 물론 차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기 슈퍼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갈 겁니다. 왜? 현대차가 제시한 목표치가 뭐였나요? 제로백 4초 미만에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현실화시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전기 슈퍼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이 되고요. 이런 슈퍼카는 세상에 처음 나오는 거라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갈 겁니다. 국내에서는 분명히 여론이 갈리겠죠. 직접 타보거나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극찬할 가능성이 높고 타보지도 않고 까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극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관련 기관에 로비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가 만든 슈퍼카를 누가 타냐는 말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센세이션한 이벤트를 현대차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신차 예고를 해놓고 출시가 안 돼도 정작 그 이벤트 자체가 굉장한 이슈가 되잖아요. 아마 현대차가 내연기관 슈퍼카를 공개한다면 그 정도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내연기관 슈퍼카는 너무 많고 시대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기 슈퍼카는 다르죠. 다른 제조사들이 못 만든 걸 현대차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면 포르쉐도 못한 걸 현대차가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건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반이 크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뭐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지만 이 현실을 눈앞에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물이 나오면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래 전망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대한민국 슈퍼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